치매머니.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진 자산을 가리켜 사람들은 치매머니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 조사에 따르면 그 규모가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정작 주인인 어르신 손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 사라지고 예금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며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현실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돈이 안전하게 쓰였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최근 뉴스에서는 치매 환자의 자산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잠겨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경제 순환을 막고 범죄를 부르고 결국 국가 전체에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 혹은 언젠가의 내 모습일 수 있기에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치매머니 문제의 실태와 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8분도 채 되지 않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치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인데요. 치매 환자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1에서 2% 정도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미 후견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고작 100건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소득 독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조차 전국적으로 200명 남짓만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실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정 씨 할아버지는 치매 진단 이후 집과 예금 약 2억 원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를 막지 못했고 뒤늦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법정 후견인이 지정된 후에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중한 재산은 거의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특히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접근이 어려운 성년후견제도는 현실과 거리가 멀고 공공후견은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니 실질적인 보호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치매 환자분들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거나 아무런 대비 없이 자산을 잃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성년후견제도의 한계를 깨닫고 개혁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년후견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누구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제도 이용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졌고 치매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갖춘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제도를 참고해 치매 환자분들이 보다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국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154조 원이지만 2050년에는 무려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라면 이 막대한 자산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사실상 잠겨 있는 상태로 사회 전체의 손실을 불러오게 됩니다. 치매머니는 단순히 보호해야 할 개인 재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동시에 우리 개개인도 가족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치매가 발병하기 전 혹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법적 장치를 논의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이나 가까운 지인들과도 재산 문제를 투명하게 공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책과 사회적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참여 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정책이나 제도를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이 부분은 더 알고 싶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더 알차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그리고 더 안전한 노후를 위한 길에 시청자 여러분의 동행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머니는 현재 154조 원에 달하고 앞으로 50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은 여전히 낮고 공공후견은 일부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어 있어 대다수 치매 환자들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사례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제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일본처럼 지역 기반의 성년후견센터와 보조금 지원 같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누군가의 개인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대비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든든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